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우리 판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조론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따로 사니까 편하게 살자는 의미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겨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지, 둘이 이 일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을 보니까 아마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청구라고 해서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다만 조론 기간이 길어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혼인 생활의 파탄, 별거와 준해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론을 할 때에서 주의할 사항은 바로 이 점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놀라셨나 봐요. 기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간, 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왜 없다로 해요? 예. 아유, 받을 수 있다 그럼 저도 있다로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조론이지 이혼이 아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바람을 핀 거거든요. 상간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니에요? 개인 사생활에 침범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을 뭐 사랑을 하는 것도 이게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사랑은 건 죄가 아니다. 네. 네. 어떤가요, 결과가? 예, 정답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조론 계약서를 쓰고 서로 조론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생활비도 지급하고 또 무슨 가정의 대소사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또 혼인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죠. 게다가 또 다른 여자가 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보내주기로 했던 생활비를 끊는다든가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 문제는 조론 계약서에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청구가 가능하냐? 근데 이때 사생활이라는 게 항상 다른 이성 만나는 걸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자기 취미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이성 만나는 거 간섭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마음속이 은큼한가 봐요. 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 항목 볼 때 그 이성을 사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네. 그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아야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또 조론이어도 기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성을 사귀는 거는 불륜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겠어요. 그럼요. 조론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붙인 거고요. 사실상 이 조론은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별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별거는 여전히 결혼 관계가 유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부로서 성적인 성실 의미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딴 눈 판다 절대 허락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론과 관련된 합의서를 썼는데 거기에 혹시 뭐 이랬던 이성에 대한 상세한 허용 범위까지 만약에 썼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조론 상태에서 한눈을 판다 이거는 사실상 외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간밀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깔끔히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이 사안에 대한 두 번째 팩트체크는 바로 이겁니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가요? 양 변호사님.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렇게 계약서까지 쓰였어요.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약정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설령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론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측에서 내가 자금도 없고
생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부인 재산이 너무 많다 하면은 남편이 무조건 부양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함에 있어서 가능은 하지만 내가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입증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뭐 기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조론은 조금 예.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예. 아, 상욱 씨. 조론을 왜? 결혼을 해야만 조론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벌써 조론 얘기하고 그러신. 아 근데 저는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 조론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국 씨. 아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네. 저 결혼 안 한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유를 빙자한 약간 방임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게 조론이 이게 과연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조론하면 뭐 세금이라도 깎아주냐 안 깎아줍니다. 똑같은데 사실 우리가 결혼의 장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 조론하면 어떤 게 좋냐 혹은 어떤 게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일단 자유롭다. 아,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를 좀 살펴볼 자아실현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따로 혹시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남성들은 드디어 내가 평생 원했던 전원에 대한 로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와 사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정서적인 자유를 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편안하다. 그리고 나도 역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조론이라고 하는 게 단기로 끝나야 됩니다. 장기로 가면 대부분 외도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기한을 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